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삼성전자가 한국 1등 기업이 아니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답이 무서울 정도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았는지,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회사를 꿈꾸는지, 여러분이 가입한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존재가 사상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두 회사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이 순간, 이건 단순한 주가 역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30년간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보이지 않는 기둥 하나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나간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결정이 운명을 갈랐고 그런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모습입니다. 1위가 바뀐 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로운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지갑과 일자리와 자녀의 미래에 어떻게 닿아오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들을 깊이 파헤치는 채널입니다. 오늘 같은 주제의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짚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경제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간셈, AI 반도체 호황 지속. 듣기에는 좋죠. 둘 다 오르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언론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같은 호황 속에서, 같은 시장에서, 같은 외국인 자금 유입 속에서 왜 한쪽은 2배 빠르게 가고 한쪽은 그 뒤를 쫓아가고 있을까요? 시장이라는 건 아주 냉정합니다. 시장은 미래를 봅니다. 시장이 두 회사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다가온 미래에서 두 회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베팅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1등이 누구일지 그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두 회사 주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누려온 게 그저 1등 기업이라는 명예 하나였을까요? 천만에요. 그 1등이라는 자리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내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광고주는 누구일까요? 신문, 방송, 포털, 유튜브. 어디든 가장 많은 광고비를 뿌리는 곳이 삼성과 그 계열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도 함부로 비판 기사를 쓰기 어려웠어요. 광고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이 30년간 한국 언론의 톤을 결정해왔습니다. 이게 보호막이에요. 정치권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부든 가장 신경 쓰는 기업이 삼성이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전력, 용수, 인허가, 세제 혜택.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실상 삼성을 중심에 두고 짜였어요. 정치인들에게 삼성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었습니다. 왜냐? 1등 기업이니까, 국가대표 기업이니까. 그 명분이 모든 걸 정당화했죠.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의 2순위 선택지도 삼성이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졸업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줄을 서서 가던 곳. 삼성에 다닌다는 한 문장이 사회적 지위와 결혼 시장과 부모님의 자부심을 한 번에 보장해주던 그 시대가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한국 증시의 디폴트 종목. 무조건 일정 비중을 담아야 하는 그런 종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 주가가 흔들리면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국민연금도, 한국은행도 모두가 삼성의 안정을 신경 써왔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성의 기술력? 삼성의 제품? 삼성의 브랜드? 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단 하나, 1등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여기에요. 삼성이 누려온 그 거대한 권력의 90%는 한국 1등 기업이라는 그 한 줄의 타이틀에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광고비를 빨아들였고, 정치인을 길들였고, 인재를 끌어모았고, 외국인 자금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줄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 한 줄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한국 사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언론은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답이 너무 무섭거든요. 30년 동안 굳어진 권력 구조가 통째로 재편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다들 AI 호황,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직격탄으로 꽂힐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1등 기업이 바뀐다고 내 삶까지 바뀐다고 너무 과장 아니야? 좋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등 자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모든 권력 자원을 빨아들이는 중력장으로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그 중력이 약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메커니즘으로 하나하나 해부해 드릴게요. 자, 이 기막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잠깐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딱 한 장면만요. 1990년대 초반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한국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던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외환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1등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그 30년 동안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모든 세대는 삼성이 1등인 한국 외에는 다른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삼성은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설정값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 그 1등 자리가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졌을까요? 왜 1등과 2등의 차이가 단순히 조금 더 큰 회사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력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제가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동네에 식당이 2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A식당과 B식당. 둘 다 같은 메뉴를 팔고 맛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A식당이 어느 날부터 손님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5% 정도 더 잘 됩니다. 그 5%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먼저 동네 신문이 A식당을 취재하러 옵니다. 동네 1등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죠. 그 기사가 나가면 손님이 더 옵니다. 손님이 더 오니까 광고도 더 할 수 있어요. 광고를 더 하니까 신문사도 A식당 눈치를 봅니다. 어느 날 A식당에서 위생 문제가 생겨도 1등 맛집이니까 기사가 작게 나가요. 식자재 납품업체들도 A식당과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1등 식당에 납품하는 곳이라는 타이틀을 자기들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A식당에 더 싸게, 더 좋은 재료를 줍니다. 마진율이 또 올라가요. 요리사들도 A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1등 식당에서 일했다는 경력이 다음 직장에서 무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실력 좋은 요리사가 A식당으로 갑니다. 음식이 더 맛있어져요. 동네 사람들도 A식당을 더 신뢰합니다. 1등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쩌다 한번 음식이 좀 별로여도 오늘 셰프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네 하고 넘어가 줍니다. B식당이 똑같은 실수를 하면 역시 2등은 안 되겠네 라며 발길을 끊죠. 자, 이게 바로 1등의 중력입니다. 5% 차이로 시작된 작은 우위가 언론 납품업체의 인재고객 신뢰라는 4개의 자원을 모두 빨아들이면서 어느 순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지는 거예요. 1등이 1등이라서 더 1등이 되는 그런 자기강화 메커니즘.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누려온 게 정확히 이겁니다. 그것도 동네 식당 규모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거대한 중력장으로요. 이 중력장은 4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둥, 언론의 보호막.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매년 국내 주요 매체에 집행하는 광고비는 천문학적입니다. 신문사 입장에서 삼성은 그냥 광고주가 아니라 존립 그 자체예요. 삼성 광고가 한 달만 끊겨도 휘청이는 매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기 어려웠고 어쩌다 나와도 톤이 부드러웠고 위기가 터져도 빠르게 묻혔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광고 시장의 구조적 현실이에요. 두 번째 기둥, 정치권의 거리감. 정치인에게 삼성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1등 기업이니까요. 삼성을 비판하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 한국 경제를 흔든다는 역공을 맞기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삼성 관련 입법은 항상 조심스러웠고 규제는 늘 한 박자 늦었고 혜택은 빠르게 통과됐습니다. 세 번째 기둥, 인재의 자석.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에게 삼성은 그냥 직장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지였습니다. 부모님께 자랑할 수 있고 결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평생 안정을 보장받는 그런 곳. 그래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줄을 섰고 그 인재들이 다시 삼성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인재가 모이니까 더 1등이 되고 더 1등이니까 더 좋은 인재가 모이는 순환 구조였죠. 네 번째 기둥, 자본의 디폴트. 외국인 투자자, 국민연금, 각종 패시브 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는 무조건 일정 비중을 담아야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MSCI 한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코스피 200에서의 비중 모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주가는 펀더멘털과 별개로 단지 한국 1등이라서 받는 프리미엄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은 모두 1등이라는 단 하나의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1등이라서 광고비가 컸고 1등이라서 정치권이 거리를 뒀고 1등이라서 인재가 몰렸고 1등이라서 자본이 디폴트로 담아졌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사라지면 4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개씩 차례로가 아니라 동시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삼성을 추월하는 순간
언론사 데스크에서 가장 먼저 무슨 회의가 열릴까요? 이제 한국 1등 기업은 SK다. 광고 비중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날부터 SK 관련 우호 기사가 늘고 삼성 관련 비판 기사의 톤이 미묘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은 또 어떨까요? 의원실 보좌관들이 가장 먼저 새로운 정세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제 삼성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SK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정책 자원이 분산되기 시작하고 삼성을 향한 견제 발언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공계 학생들의 단톡방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야, 이제 하이닉스가 1등이래. 채용 시즌에 2순위 지원지가 바뀌고 학교 진로 상담실의 추천 순위가 바뀌고 5년 뒤, 10년 뒤 인재풀의 구성이 바뀝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더 빠릅니다. 그들은 분기마다 한국 시장 익스포저를 재조정해요. 이제 한국 삼성이라는 공식이 깨지면 그들의 자금 흐름도 바뀝니다. 패시브 펀드들도 따라서 비중을 조정하죠. 이 모든 일이 1등 자리가 바뀌고 단 몇 개월 안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30년간 1등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중력장 안에서 삼성은 사실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그 중력으로 덮어왔습니다. 노사 갈등, 지배구조 문제, 일부 사업부의 부진, 의사결정 속도, 조직 문화의 경직성. 1등이라는 보호막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삼성이니까로 묻혔어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이 묻혀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도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가장 큰 폭으로요. 그래서 삼성에게 진짜 위기는 시가총액에서 추월당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추월당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도미노가 진짜 위기예요. 30년치 모순이 한꺼번에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요? 잠시 후에서는 삼성이 처한 진퇴양난의 딜레마와 앞으로 펼쳐질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영화처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떻게 닿아오는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삼성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시나리오를 풀어드릴게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까지.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느 시나리오든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삼성의 대반격 1등 사수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삼성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1등 자리를 사수하는 시나리오예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 결정들을 한꺼번에 내립니다. 차세대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공정, AI 가속기, 모든 분야에 동시에 베팅하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삼성은 1등 자리를 지키고 한국 경제의 중심축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 시나리오의 부작용입니다. 1등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면 재무 건전성이 흔들립니다. 단기 수익성이 무너지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배당 여력이 줄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1등은 맞지만 예전 같은 1등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른 사업부들이 희생됩니다. 모든 자원을 반도체로 몰면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 사업부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종합 전자기업이 사실상 반도체 회사 한 곳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형은 1등이지만 내부는 비대칭적으로 일그러진 1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존의 시대, 일보 등의 새로운 정체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사실상 공동 1등 체제가 형성되는 그림이에요.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어떤 분기에는 삼성이 앞서고 어떤 분기에는 하이닉스가 앞서는 그런 구도.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은 절대 1등이라는 타이틀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과 함께 따라오던 권력의 30%, 40% 정도를 잃어요. 광고 시장에서의 절대 우위도 일부 잃고 정치권에서의 무조건적 보호도 일부 잃고 인재 2순위 지위도 분산됩니다. 대신 삼성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한국의 절대 1등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양강 중 하나로요. 이건 사실 더 건강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1등의 자만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긴장감이 들어오니까요.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 미국의 인텔과 AMD처럼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삼성의 절대 권력이 약화되는 만큼 한국 사회 전반의 권력 균형이 재편됩니다. SK그룹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정치 언론 재계의 줄서기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안전 같지만 사실은 거대한 격변기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충격적인 그림, 구조적 재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삼성이 1등 자리를 내주는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변화에 압박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등 자리가 흔들리면 그동안 1등이라는 보호막 아래 묻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고 사업부 구조조정 요구가 들어오고 노사 갈등은 더 격렬해지고
일부 사업부의 매각 또는 분사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은 단순히 1등 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통합체 자체의 형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알던 그 삼성, 가전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그 삼성이 아니라 핵심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된 그런 슬림한 삼성으로 재편될 수 있어요. 이게 과장된 그림일까요? 물론 반대쪽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30년간 쌓아온 게 있는데? 라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맞습니다. 삼성의 기술력, 자금력,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시가총액 한번 추월당했다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건 분명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영원할 것 같던 1등이 무너지는 건 외부 충격이 아니라 1등 자리에 안주한 시간이 만들어낸 균열에서 시작됐습니다. 노키아도, 코닥도, 한때 모토로라도 그랬어요. 무너지기 직전까지 모두가 저들이 무너질 리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직시해야 할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1등이 바뀌면 그게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직접 닿아오는 변화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노후 자금.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그 국민연금이 알게 모르게 삼성전자에 투자되고 있어요. 만약 삼성 주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에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 액수와 연결되죠. 멀게 느껴지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예요. 둘째,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녀의 진로. 삼성 협력업체가 한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1차 협력사만 수천 개고 2차, 3차까지 합치면 수만 개입니다. 그 협력사에 다니는 직원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사실상 한국 경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삼성 생태계 안에 있어요. 삼성이 흔들리면 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거래처, 친구의 회사, 어딘가에서 그 여파가 닿게 돼요. 또 여러분 자녀의 진로 지도도 바뀝니다. 지금 이공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0년 뒤 사회에 나올 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셋째,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뉴스의 톤. 언론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보는 뉴스의 톤이 바뀝니다. 어떤 이슈는 더 크게 다뤄지고 어떤 이슈는 더 작게 다뤄지고 30년간 익숙했던 그 보도 톤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창문 자체가 다시 닦이는 겁니다. 넷째,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 해외에서 한국하며 떠올리던 그 이미지의 상당 부분이 삼성과 연결돼 있었어요. 1등 자리가 바뀐다고 한국의 위상이 무너지진 않지만 국가 브랜드의 구성 요소가 재편되는 건 분명합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에게 인식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에게 진짜 위기는 1등을 내주는 그 순간이 아니라 1등과 함께 사라지는 30년치 보호막이 만들어내 그 다음 날의 풍경이다. 그리고 그 풍경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보는 뉴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짜이는 거대한 전환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재용 회장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리한 투자로 1등을 사수하시겠습니까? 1등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통찰을 드렸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깊이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주제의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